시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고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작전면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2737.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은 339개로 바이오와 엔터주,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은 529개였고요.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3,306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도세 보이면서 433억 원, 기관은 2,908억 원을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7% 상승한 913.6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699개로 시총 상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삼성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20위에서 11위로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854개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036억 원을 덜어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LNF가 SK온과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3조 원 규모면 공급 규모는 30만 톤, 그리고 전기차는 300만 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인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 제품은 배터리 완제품은 앞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으로 SK온은 향후 7년 동안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비올의 실퍼맥스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비올의 고주파기기인 이 실퍼맥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판매 승인을 획득한 건데요. 이 기관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22년 업계 3위인 시오한 제약그룹의 실퍼맥스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오늘 판매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시오한 제약그룹과 함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미용 의료 시장의 3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올이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작전입니다. 한화오션이 LNG 운반석 선 8척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조 4천억 원 규모인데요. 단독으로 봤을 때는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실제 발주처는 카타르 에너지인데요. 현재 카타르는 LNG의 생산량을 늘리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NG를 운반해줄 LNG 선도 늘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 계약 내용을 보면 지난달 합의각서를 체결한 12척 중에 8척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4척에 대한 계약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적자였던 한화오션, 오늘 이번 소식으로 앞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고동을 점점 키우고 있는 조선주들, 앞으로의 전망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스타거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김시은 팀장과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 8만 원이라는 아성이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좀 차익이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연중 최고치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수급이 결국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로 좀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하나의 섹터가 주도적으로 쭉 가기보다는
결국 계속해서 재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매크로적인 지표의 발표가 크진 않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섹터 혹은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순환매의 흐름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저 PBR이라든지 반도체가 조금 더 끌고 가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mem콘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강하게 뚫고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료를 찾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매크로 굉장히 큰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PC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관망세가 지속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PCE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이전만큼의 중요도는 좀 떨어졌다. FOMC에서 3회 인하를 이야기를 했고 관련했을 때 그 전에 CPI라든지 PPI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되는 PCE 지표 같은 경우도 크게 무난하게만 나온다면 별탈 없이 지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부분보다는 반도체에 대해서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지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C보다는 반도체의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질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연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약간 뭐 쉬어가는 그런 그림도 나왔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어떤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오늘 조금 쉬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어떤 매수 동향을 보면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최근 뭐 오늘이죠. 오늘 이제 순매도 조금 나왔는데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올라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뭐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화의 약세 이 부분은 결국 외인들의 국내에 어떤 나중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유입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외인들이 크게 이탈 나온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증시 강하게 이제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쉬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FOMC 호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게 너무 단기간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죠. 미증시가 많이 올랐지. 그렇긴 하죠. 네.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너무 선반영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뭐 주가는 증시는 항상 뭐 미증시처럼 막 치고 가는 그런 그림은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서 우상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수출입 동향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국내 어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외인들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중국 증시도 생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도 지금 IMF에서 나오는 어떤 전망을 봤을 때는 향후 밝은 그런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딱히 국내 증시 그렇게 나빠질 이유는 없지 않겠나. 미국 따라가야죠. 네. 신고가 3,300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3천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달려간다면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첫 번째 작전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 방전 끝, 충전 시작.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발표된 거 이제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네.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자료 화면이 나가는데 다 하락했어요. 네. 컨센서스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폭이 굉장히 이제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뭐 고금리로 인해서 어떤 수요에 둔화되었던 자동차 판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배터리 수요의 부족으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 갈 때 하더라도 그때 추정되었던 어떤 그 전망치, 네.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칠 때였거든요. 그쵸. 그와의 지금 정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추정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만큼 또 고금리에 따른 전기차 수요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실적이 1분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리튬 가격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네.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최악의 어떤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전기차 이제 하지 마, 네. 뭐 이렇게 되지 않는 다음에는 이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로의 어떤 전환, 이거는 뭐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시간적인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뭐 인류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뭐 산업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그쵸.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리튬 가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뭐 10만 위안까지 좀 올라오는,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와 함께 이제 그 양극재 관련 종목들도 지금 좀 저점을 잡아놓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뭐 배터리인데이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네.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저점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와 함께 뭐 LG화학도 지금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처럼 꿈과 희망만을 먹고 사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에서 무언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지금 사상 최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서프라이즈 해주면 그래도 주가가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 지금 컨센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맞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뿜뿜 이렇게 솟아나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게 되기를, 이거는 희망적인 생각이지만, 네. 일단 리튬 가격, 메탈 가격이 좀 강하게 올라와 준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1분기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1분기에 뭔가 대단하게 숫자적인 부분이 달라지기는 좀 어려울 거고, 특히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정말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분기는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분기는 비수기로 따질 수 있고 2분기에는 신차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보셨나요, 사진? 사진은 봤는데 네. 저게 설마 저 껍데기가 저거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좀 포르쉐 닮았다라는 네, 이야기 굉장히 타이칸 많죠. 네. 닮은, 이쁘긴 이뻐요. 예쁘더라고요. 네. 색깔도 예쁘고. 네, 그래서 뭐 저게 가격이 만약에 저렴하다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네. 정도였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는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뭔가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먼저 구매를 해보고 싶고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 한번 써보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수요가 일단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 있어서의 이제 좀 조건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개선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전망은 굉장히 지금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사실. 전기차 수요요? 네, 수요에 대해서. 나온 게 올해 한 17% 정도 네. 뭐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래 역대 최저 성장률입니다. 17%가요? 네, 그래서 17%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이런 기조가 한 내년까지는 좀 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 네. 그런 수요들이 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각국의 어떤 그 환경 규제 그쵸.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IRA라든지 네. 이제 유럽에서 진행하는 그런 규제로 인해서 어떤 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약간 올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업황을 조금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고 네.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눌림을 한번 공략해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양극재 관련해서는 뭐 국내 1위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일단 뭐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살짝 상승으로 잡았어요. 네. 코스피로의 이전 그 이슈가 붙어 그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 좀 더해가지고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조정 나올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조정 시의 매수 관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시현 팀장님,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꿈틀꿈틀 대기는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트 내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도 될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은 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동안 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긍정적인 내용 같은 경우 양극재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리튬이라든지 구리, 니켈 이런 쪽에서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인데 결국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벤트를 조금 살펴보면 4월 초에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모델 Y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시장 해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4분기 테슬라 인도량 발표를 했을 때 당시를 보면은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비아디에게 1등을 뺏겼다라는 이슈로 테슬라가 좀 흔들렸습니다. 거기에서 테슬라가 지금 160에서 1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서학 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센티적으로 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보시되 좀 세세하게 봐야 하는 수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인도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꾸준히 말이 나오는 거는 이 넘버를 꼭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김신 팀장님 보시는 2차 전지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그중에서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도 삼성 SDI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지평선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셀 기업 대비했을 때 삼성 SDI가 가장 저평가받았던 이유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서인데 올해부터는 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거의 6조, 7조 가까이 시설이라든지 생산 투자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가장 크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삼성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A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네. 결국 삼성 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삼성 그룹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대륙 진출 첫 타자. 비율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어를 진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는 첫 타자가 맞죠?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한 2021년, 22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꺾인 상황이었고 비율 같은 경우는 좀 올해는 되지 않을까, 한 5월쯤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네.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쪽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특히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로 보면은 세계 3위입니다. 규모만으로 따졌을 때 32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중국 시장에 침투를 해서 뚫어냈다면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좀 게임을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도 보면은 중국 판호를 발급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한 기업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았으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요. 아무래도 중국을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워낙 크니까 아무래도 인구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단점이 좀 발급을 잘 안 내줍니다. 허가 네. 인증을 잘 안 내주다 보니까 한번 뚫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한 기업이 인증을 받고 뚫었으면 그 연달아서 다른 기업들, 허가 신청한 기업들도 좀 관련했을 때 추가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현재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이 포텐자 그리고 원택이 올리지오 판매 승인 신청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묻어나 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거래량 굉장히 크게 동반을 해서 주가 상승 흐름들 보여줬고 원택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간 모습들이 보여줬다 보니까 현재 이 이슈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 있는 재료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모멘텀 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플러스로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준 대표님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섹터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단위가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고성장을 하는 sek터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진출을 하면서 이 매출이라든지 이익 단위 어느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일단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율 같은 경우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네. 3,600억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율이 만약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다면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용 의료기기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오늘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율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 섹터의 뭐 큰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래시스. 당연히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올라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2025년도 추정 예상치의 영업이익이 한 47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중국 진출 이후에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퍼 한 20배 정도를 추정한다라면 앞으로 향후 한 30%의 업사이드는 최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과 클래시스를 주목해보자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들어봤는데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한지, 공략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까지도 조금 괜찮은 가격대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재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했을 때 비올과 원택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이시스 메디칼도 현재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네. 현재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약간의 윗꼬리가 살짝 달리기는 했는데 현재 이 기업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네. 한행컴퍼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루트로닉과 사이노시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이노시어라는 기업이 포텐자,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로닉을 인수를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대신에 루트로닉을 조금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5년까지 포텐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25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6년, 27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네. 좀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제이시스 메디칼이 중국 진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뒤엎고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뒤엎을 수 있다면 현재 이 자리가 바닥권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종목보다는 네.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잘 나오고 브라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굉장히 침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네.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섹터를 보는데 주가가 낮은 쪽을 보시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주가의 레벨이 중간 정도에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의 성장성. 네, 그 점에서는 원택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원택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올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굉장히 부담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 기업이 항상 10,000원만 넘으면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는 현상이 나와줬지만 관련했을 때 이전까지는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소송 관련했을 때 합의금이라든지 수취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새롭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최근 리포트도 보게 되면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투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비올 같은 경우는 따라잡기보다는 약간의 눌렸을 때 그리고 10,000원대라는 라인을 굉장히 강하게 뚫었을 때 그거를 확인해도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좀 난 천천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 아무래도 이 기업이 계속 추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가장 좋은 이유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항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해외 매출에 대한 판매 비중도 계속 좋습니다. 좀 흠 잡을 게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현재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면 클래시스 그리고 성장성 플러스 거기에 중국 모멘텀 관련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택 그리고 비올은 10,000원으로 가까워 갔을 때 거기서 조금 저항을 받기 때문에 10,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이 여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등 안 터져도 상승. 최근에 미국과 중국 이슈로 새우등 터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하나오션에서 LNG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 외에서 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이 소식이 내일장에서도 좀 조선주 전반에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은 좀 보여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가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바닥을
확인을 하고 정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놓은 상황에서의 오늘 눌림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상승 출발한다라면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일단 이번에 나온 LNG 운반선 수주, 요게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다뤘었지 않습니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의 수가 몇 척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400척이 넘어간다. 400척이요? 네. 아.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 수가 네. 270척 정도. 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2%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네. 해군력에서 중국에게 뒤처지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함선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이겠죠. 네. 그러나 이 과거의 데이터 사례를 봤을 때 쪽수가 쪽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세 차례 빼고는 대부분 다 쪽수가 큰 쪽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함선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군함을 더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생산 시설이 안 따라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이 조선소의 점유율 중국이 51%,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2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이제 해군 장군이 국내에 이제 왔었죠. 와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와서 이제 좀 선박 좀 제조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어떤 설계도 주고 이렇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기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군함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상황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옛날 조선소들을 인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미국에 와서 만들어. 네. 뭐 반도체 미국에 와서 만들어. 빨아들이고 있죠, 미국이. 네, 이런 것처럼 조선소 와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MRO라고 해서 이제 선박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아니면 1년 주기로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선박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페인트 칠도 새로 해줘야 되고, 안에 이제 뭐 들어가 있는 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꺼내줘야 되고, 이제 청소를 계속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을 니네들에게 줄게라는 그런 제스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어떤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레퍼런스가 쌓여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만약 미국의 어떤 조선을 인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주를 해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미중 패권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그 결로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업황 자체가 해운업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이야기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밸류적인 측면에서 과연 싼가? 하는 의문은 계속 들어요. 밸류로 따져봤을 때. 네. 이게 뭔가 어떤 미래 성장하는 그런 거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 네네. 전통적인 산업이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익률도 낮고 이런 그런 제조업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보니까 뭐 펄을 10배 이상 주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우리 대표적인 종목인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적자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흑자로 이제 턴어라운드들이 될 텐데 올해 이 연간 실적 추정치가 지금의 현재 시가총액과 거의 퍼 10배 정도로 맞물려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 실적을 땡겨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붙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최근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이고 거기에
기관들의 수급까지 괜찮은 상황이고 외인들이 또 매수를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과 수급 그런 네. 부분들을 추세적인 관점으로 함께 보신다라면 썩 나쁘지 않은 섹터가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밸류가 조금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따로 보시는 종목 있습니까? 일단 하나오션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화라는 그룹 자체가 지금 방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가는 그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에 대한 어떤 그런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각한다라면 네. 긍정적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신규 함선들 건조하는 그런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돌파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최근 증시가 좋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시세가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하나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저점 자리였던 8,550원짜리 이탈 안 한다면 저는 뭐 상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는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가 보는 조선주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도 혹시 조선주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종목이 같습니다. 계속 네. 겹치네요, 오늘은. 네, 삼성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을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밸류 측면에서 약간 좀 뭐 갈리긴 하나 저는 종목을 볼 때 이 기업이 얼마나 과연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이 성장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조선 쪽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 3사가 대표적으로 동반 흑자 전환에 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붙을 예정입니다. 과거 조선주 사례를 살펴봤을 때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주가가 움직였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 받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적이 잘 안 따라와 주네 하면서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좀 작년 하반기부터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이번 1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고 거기다 연초부터 수주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나오션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폭발했는 데다가 MRO 관련이라든지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기대감 붙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투심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굉장히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관련했을 때 우려감은 굉장히 컸지만 이 자금을 미국으로 풀어낸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성장성 특히 이슈적인 부분에서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조선주 탑픽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으로 이주연 대표님과 같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러 갈게요.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포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도 2% 수익률, 지노믹트리 9%, 위메이드 플레이가 1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8%, HLB 제약이 무려 37%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편입했던 종목 시그네틱스가 2.92%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이 11%, 현대로템이 5.56%, 두산로보틱스 12%로 잘 달려가고 있고요. 비율도 19%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8.80%,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했던 종목 YIK가 6.81%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HLB 제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42%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네, HLB 그룹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시세를 계속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 종목들 안에서의 그 HLB 생명과 뭐 HLB 글로벌, HLB 뭐 테라퓨틱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저항단을 돌파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세를 내면서 이게 순환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한 종목이 강하게 시세를 내면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요 이유는 결국 뭐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FDA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5월 16일 승인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나와 있는 보고서들 상당히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29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그 주총에서의 FDA와의 파이널 리뷰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들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당연히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5일 날 이제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암학회 일정까지는 어떤 요 관련 종목들, 뭐 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6일 날 FDA 승인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한 몇 개, 3개 정도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파이널 리뷰 이후에 뭐 주가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암학회라든지 결국 FDA 승인까지 어느 정도로 상승할지는 지금 신고가 흐름에서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의 지속적인 보유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접근은 일단 눌림, 이격을 좀 좁혀놨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짧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은 YIK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는 점이죠. 관련했을 때 저번 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힌트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힌트를 줬고 마이크론이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간 조정이 살짝 나와주고 있긴 하나,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 실적 올라오고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단기적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3거래일 동안 약간의 음봉 그리면서 좀 돌아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긴 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60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와주면서 중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이 종목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은 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IK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편입 종목들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주연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좋다 보니까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약 개발에 특징이 되어 있고요. 통풍 치료제 에파피 뮤라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렇게 이름이 참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윈트라고 해서 이제 줄기 세포의 어떤 신호 전달을 하는 경로를 활성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어떤 스위치를 눌렀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인데 요거를 뭐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오랜 기간 거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스위치를 눌렀더니 머리가 빠지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난다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의 탈모 치료가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탈모 치료제 시장이 연 한 8%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8년도 한 15조 달러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는 JW2286이라는 뭐 약명이죠. 이걸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찾기 조금 어려운데 매년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섹터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셔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 괜찮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3,180원을 이탈하면 단기 추세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손절가는 31,800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45,000원, JW 중해제약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 원택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결국 비올이 중국 허가를 획득하면서 원택도 함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원택이라는 기업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으나 중국 쪽을 좀 뚫게 되면서 관련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써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국가예요. 미국보다 더 높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써마지를 중국에서 시술을 하려면 한국보다 2배 가격을 좀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택의 올리지오라는 이제 제품이 써마지의 가격의 약 절반 수준. 그런데 효능이라든지 뭐 원리는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써마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쪽에 올리지오를 납품을 하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이 경쟁사가 무료로 좀 팁을 제공하게 되면서 원택의 유료 팁이 좀 매출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좀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관련했을 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우려는 좀 다소 과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거의 거래량이 2,700%가 터졌어요. 네. 주가의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졌다는 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원택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분할적으로 9,600원에서 9,900원 사이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원택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시은 팀장, 이주연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스타거즈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